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필기 전기기기를 뻥뿌 노트로 완성하였습니다. 기사시험 전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압기에 있어서 여자 전류 이온은 역기전적으로 I를 방해하는 방향이며 I와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인 전류를 발생하나 실질적으로는 같지 않아 극히 미세한 전류 I0가 흐릅니다. 여기서 I0 벡터는 I0M 벡터 플러스 I0W 벡터입니다. 철손 전류와 여자 어드미턴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철손 전류 IOW는 V1분의 POW이며 여자 어드미턴스 GO는 V1분의 IOW 즉 V1의 제곱분의 POW가 되겠습니다. 철심에는 자기 포화 및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어서 변압기 여자 전류에는 제3고조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에 등가 회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선저항 측정, 그리고 단락시험, 개방시험이 있습니다. 건선저항 측정은 건선의 저항을 측정을 하면 되고 단락시험은 임피던스 저항 퍼센트 Z와 동선을 측정하면 됩니다. 개방시험은 무브화 시험으로서 무브화 전류와 그다음에 히스테리시스손, 와전류, 와류손과 여자 어드미턴스 그리고 철손이 있습니다. 무브화 시험에 개방시험이 있는데 개방시험에는 여자 전류와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컨덕턴스, 여자 스셉턴스, 자화 전류가 있습니다. 여자 전류는 I0는 I 플러스 I파이이며 I0는 루터 II의 제곱 플러스 I파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자 어드미턴스 공식은 Y0는 루터 GO의 제곱 플러스 BO의 제곱은 V1분의 I0가 되겠습니다. 여자 컨덕턴스 GO는 V1의 제곱분의 PI이며 여자 스텝턴스 B0는 루터 Y0의 제곱 마이너스 G0의 제곱 즉 V1 I0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분의 P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부하시험, 단락시험에서 측정 가능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선, 임피던스 와트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PS는 I1N의 제곱 곱하기 R의 1,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강하, 임피던스 전압 V에서는 I1N의 Z1, 2이며 전압 변동률 등이 있습니다. 1차 측에서 본 등가 회로는 1차 측의 전압 전류 임피던스는 그대로 두고 1차 측의 전압을 A배, 전류를 A분의 1배, 임피던스를 A제곱배 해서 어드미턴스를 A제곱분의 1배로 하면 되겠습니다. 2차 측에 본 등가 회로에서 2차 측의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전압 V1은 A 곱하기 V2가 되고 E1은 A 곱하기 E2, 지금 I1은 A분의 I2, Z1은 A제곱분의 Z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1, 2는 Z1 플러스 A제곱 Z2가 되겠습니다. 간이 등가 회로입니다. 간이 등가 회로에서 Z1의 도터는 A제곱 곱하기 ZL의 도터가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구조입니다. 변압기의 형식은 내철형과 외철형, 그 다음에 권철심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철심에 있어서 철심의 역할은 철손을 적게 하기 위하여이며 함유율은 3에서 4%의 교소를 함유한 0.35mm의 교소 강판을 성층합니다. 건선에서는 소형 변압기는 둥근 구리선을 사용을 하고 대형 변압기에서는 종이 테이프를 전련한 평각 구리선을 사용을 합니다. 변압기유입니다.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련 내력이 높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점도가 낮을 것, 세 번째는 인하점이 높을 것, 네 번째, 응고점이 낮을 것,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리고 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압기유에 열화 방지책이 있습니다. 원인은 공기 중에 먼지나 습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발생 현상으로는 전련 내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점도가 증가하며 냉각 효과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부식 현상이 발생하며 침전물이 발생합니다.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부홀적 개진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브리드를 설치하며 밀봉 방식의 채택 흡착제를 사용합니다. 냉각 방식입니다. 냉각 방식에는 건식 잔행식과 건식 풍냉식, 그리고 유입 잔행식, 유입 풍냉식, 유입 순행식, 유입 송유식이 있습니다. 퍼센트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Z는 2분의 ln 곱하기 Z 곱하기 100이며 10V 제곱분의 PNZ입니다.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IN이며 여기서 1차 단락 전류 I1S는 Z1, 2분의 V1N이며 루터 가로 열고 R1 플러스 A 제곱 R2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A 제곱 X2의 제곱분의 V1N이 되겠습니다. 퍼센트 전압 강화입니다. 퍼센트 전압 강화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있고 퍼센트 저항 강화가 있으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전격 전류에 의한 임피던스 강화를 말하며 공식으로는 VIN분의 INZ 1, 2 곱하기 100, 즉 이것은 VIN분의 VS 곱하기 100이며 퍼센트 저항 강화는 전격 전류에 의한 저항 강화를 100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P는 VEN분의 IEN 곱하기 R21에 되며 이것은 PN분의 PC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전격 전류에 의한 리액턴스 강화를 말하며 Q로 표시하고 V는 EN분의 IEN 곱하기 X21 곱하기 100 해서 VIN분의 I1N X12 곱하기 100%입니다.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입니다. 임피던스 전압 ES는 IN 곱하기 Z이며 이것은 임피던스와 그 다음에 전격 전류와의 곱을 말합니다. 즉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부 전압 강화를 의미하며
임피던스 와트는 동선입니다. 동선인데 2차 측에 단락하였을 때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게 하여 1차 측의 유효 전력을 말합니다. 전압 변동률입니다. 입시로는 V2N분의 V2O-V2N 곱하기 100%이며 두 번째 지상 부하시 전압 변동률 입시로는 P 코사인 시타 플러스 Q 사인 시타이고 진상 부하시 전압 변동률 입시로는 P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Q 사인 시타입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 E 막스는 루트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이며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시키는 역률 코사인 시타는 루트 P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P가 되겠습니다. 삼상결선의 비교입니다. 삼상결선의 비교에 있어서 델타 결선의 장점은 3고조파 전류의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여 정연파 교류 전압을 유기함으로 기전력 파형의 왜곡이 없으며 상전류에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로 대전류에 유리하고 변압기 한 대가 고장 시에 V결선이 가능합니다.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중성선의 접지가 불가능하여 이상 전압이 매우 크고 고전압에 불리합니다. YY결선입니다. YY결선은 1, 2차 전압 간에 위상차가 없으며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전련이 용이하며 고전압에 유리합니다. 중성점을 접지시킬 수 있으므로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고 접점이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제3고주파에 대한 통로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기전력은 제3고주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됩니다. 중성점을 접지 시 접지선을 통해서 제3고주파가 흐르며 인접 통신선에 대해 유도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게 델타 결선이며 두 번째 거는 YY 결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델타 Y 결선과 Y 델타 결선의 특징입니다. 델타 Y 결선은 승합용이며 Y 델타 결선은 강합용입니다. 델타 결선에 의한 여자 전류의 통로가 형성되므로 기전력의 파형이 정연파입니다. 1, 2차 간에 6분의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V결선입니다. V결선과 델타 결선의 출력비 P 델타분의 P V는 3VP IP 분의 루트 3VP IP이며 이것은 0.577에 해당합니다. V결선한 변압기 한 개당의 이용률 2VP 곱하기 IP분의 루트 3VP IP는 0.866에 해당합니다. 상수 변환 결선법입니다.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여 스코트 결선과 메이어 결선 그리고 우드 브릿지 결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삼상을 6상으로 변환하면 2차 이중 델타 결선과 한상 결선, 그 다음에 대각 결선, 2차 이중 결선, 포크 결선으로 나누어집니다. 병렬 운전입니다.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의 특징입니다. 각 변압기의 극성이 같을 것, 그리고 같지 않을 때에는 2차의 폐회로에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코일이 소손이 됩니다. 두 번째, 각 변압기의 건수비, 그러면 전격 전압이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을 때에는 2차 측의 기전력 크기가 달라서 1차 건선에 의한 순환 전류가 흘러서 건선이 소손이 됩니다. 세 번째,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을 때에는 부하 분담이 용량에 비가 되지 않아서 임피던스 전압이 낮은 곳으로 가부하가 되어 소손이 됩니다. 삼상 그리고 단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변압기의 상회전 방향 및 각 변위가 같아야 합니다. 단상에 있어서는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하며 같지 않을 때에는 각 변압기 전류 간의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동손이 증가합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변압기 상호간 같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출력과 손실비와 전련 저항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부하 분담에 있어서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있어서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나면 PB분의 PA는 B분의 A 곱하기 퍼센트 Z A분의 퍼센트 ZB가 되겠습니다. 병렬 운전 조건 조합에 있어서 Y 델타의 비가 짝수비를 갖는 조합은 병렬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결선에 있어서 병렬 운전 가능한 것은 델타 델타 곱하기 델타 델타는 가능하고 Y 델타 및 Y 델타가 가능하며 YY와 YY도 가능합니다. 델타 Y와 델타 Y도 가능하고 델타 델타와 YY도 가능하며 델타 Y와 Y 델타가 가능합니다. 근데 병렬 운전 불가능한 모드는 델타 델타와 델타 Y, 델타 Y와 YY는 불가능합니다. 분담 용량입니다. 분담 용량은 전격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Z에서는 반비례하여 부하 분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PB분의 PA는 퍼센트 ZA분의 퍼센트 ZB 곱하기 PB분의 PA로 나타납니다. 삼상에서 이상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코트 결선법, 이것은 T결선이라고 하며 우드 브릿지 결선과 메이어 결선이 있습니다. 변압기의 극성이란 어느 순간에 1차, 2차 양단에 나타나는 유기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간극성과 가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극성이 표준입니다. 변압기의 손실은 무부하손과 무부하손에는 철손과 와류손, 손실과 그 다음에 부하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철손입니다.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말하며 이것은 PI는 PH 곱하기 PC로 나타납니다. 히스테리시스손 PH는 KH 곱하기 F 곱하기 BM의 제곱이며 이는 K 곱하기 F분의 F 곱하기 BM의 제곱, 이것은 K 곱하기 F분의 E의 제곱은 F분의 1에 비례합니다. 와류 PE는 KE 가로 열고 T 곱하기 F 곱하기 KF 곱하기 BM의 제곱이며 이것은 K 곱하기 E 제곱은 E 제곱과 비례합니다. 손실입니다. 손실 PL은 철손이며 F분의 E 제곱 더하기 E 제곱과 비례합니다.
부하손입니다. 부하손은 75도씨 기준으로 보증한 값을 사용을 하며 동손과 소유 부하손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손은 부하시 건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동손은 i제곱 곱하기 r이며 건선 이해 부분의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을 말하는 것을 포유 부하손이라고 합니다. 변압기의 효율이 규약 효율입니다. 규약 효율은 에타너 해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며 전 부하시의 에타는 P 곱하기 PI 플러스 PC분의 P 곱하기 100%이며 n분의 1 부분 부하로 운전 시에 에타는 n분의 1 해서 이것은 n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PI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PC분의 n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100%입니다. 최대 효율일 때의 부분 부하 PI는 PC와 같고 n분의 1 부하시의 최대 효율 조건 PI는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PC이며 n분의 1은 루터 PC분의 PI를 말합니다. 최대 효율로 운전 조건일 때 철소는 동손과 같다고 할 때 PI는 M제곱 곱하기 PC가 되며 M은 루터 PC분의 PI의 부하로 운전 시에 최대 효율로 운전된다고 합니다. 전 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손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 변압기입니다. 특수 변압기에서 단건 변압기는 단상과 삼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건 변압기에 있어서 사용 변압기에 한 대가 사용을 할 때에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해서 VH분의 VH-VL이며 두 대 V결선을 이용하여 사용을 할 때에는 루트 3분의 2 가로 열고 VH분의 VH-VL입니다. 세대 Y결선으로 할 때 VH분의 VH-VL이며 세대 델타 결선으로 할 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루트 3분의 VH 곱하기 VL분의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누설 변압기입니다. 누설 변압기에는 정전류 특성이 필요하며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저하하는 수하 특성이 필요하며 용접용 변압기에 사용을 합니다. 부하전류 I2가 증가하면 누설 자속 파이L이 증가하고 누설 리액턴스 XL이 증가하면 반자전압 VL이 감소하고 부하전류 I2가 감소하면 일정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삼상 변압기입니다. 한 변압기에 철심에 3개의 건선이 있는 변압기를 삼상 3건선 변압기라고 하며 특징으로는 사용 철심량이 감소하여 철선이 감소함으로 효율이 좋고 값이 싸고 설치 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Y델타 결선을 변압기 내에서 함으로 부싱이 전략됩니다. 독립된 단독 회로가 없으므로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한상만 고장이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가 없고 보수가 어렵습니다. 단상 변압기의 세대를 철심으로 조합시켜 하나의 철심에 1차, 2차 건선을 감은 변압기를 말하며 변압기 한 대로 삼상 변압을 할 수 있는 변압기를 말합니다. 계기용 전류기 CT의 원리는 I는 N제곱분의 N1 곱하기 I1입니다. 그래서 점검시 2차 척은 2차 척 전련 보호를 위해서 단락을 하여야 합니다. 2차 전류는 5A가 되겠습니다. 계기용 전류기 PT입니다. PT V2는 N2분의 N1 곱하기 V1이며 3건선 변압기에서 YY 델타 결선을 하여 제3 고주파가 제거가 가능합니다. 발전소에서 손해용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과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입니다. 변압기 보호의 주된 목적이며 전력 내력을 저하를 방지를 하고 변압기 자체 사고를 최소화하며 다른 부분으로의 사고 확산을 방지합니다. 보호 개진기가 있습니다. 보호 개진기는 온도 개진기와 가전류 개진기, 비율 차동 개진기, 부홀주 개진기, 충격 압력 개진기, 방압 안전 장치와 가스 검출 개진기가 있습니다. 변압기의 전력 내력 시험으로는 유도 시험과 일단 접지 충격 전압 시험이 있는데 유도 시험은 건선의 층간 전련 시험과 같은 말입니다. 변압기의 온도 시험입니다. 이는 실부하법과 반환부하법이 있습니다. 그럼 실부하법은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용량에 적용을 하고 반환부하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온도 상승의 원인은 철손과 동손, 와류손에 의하 기인합니다. 유도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는 각종 전동기 중에서 법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전동기를 말합니다. 유도전동기의 구조는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에는 주소 강판을 성청하여 삼상 코일을 감은 것이며 회전자는 코일의 종류에 따라서 농형과 건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림은 농형 전동기의 구조이며 회전자의 그림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종류입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와 건선형 유도전동기로 나눠지는데 농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은 농형은 건선형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경고화나 주로 소형 전동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회전자는 단락 상태이므로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으며 2차 척을 개방할 수가 없고 1차 3선 중에 2선을 바꾸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회전자 둘레 홈이 삐뚤어져 있는 이유는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해서입니다.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입니다. 회전자 구조가 복잡하고 농형에 비해서 운전이 어렵고 기동 저항기를 이용하여 기동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속도 조정이 자유롭습니다. 기동할 때에 회전자는 슬립링을 통해서 외부에 가감 저항기를 접속할 수가 있고 전동기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외부 저항을 점점 감소시키고 최후에는 슬립링을 단락을 시킵니다. 회전자와 슬립에서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는 NS는 P분의 120F로 표현합니다. 슬립에서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속도이며 공식은 NS분의 NS-N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지 상태에는 N이 제로일 때를 말합니다. 그때 슬립은 1이며 동기속도가 회전할 때 N이 NS와 같을 때 S는 제로이며 슬립 상태에는 0은 S보다 작고 1보다 작습니다.
상대 속도 S 곱하기 Ns는 Ns-N이며 전동기 속도 S는 Ns-Ns-Ns, SNS는 Ns-N으로 풀면 N은 1-S 곱하기 Ns가 되겠습니다. N은 1-S 곱하기 P분의 120F로 표현합니다. 역회전 시 설립 S는 Ns분의 Ns-N 해서 Ns 플러스 N은 결국 2-S가 됩니다. 이때 설립의 범위는 S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설립 S로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2차 주파수 F2는 S 곱하기 F1이며 2차 유기기전력 E2는 S 곱하기 F2가 되겠습니다. 2차 전류 I2는 Z2S분의 E2S, 이것은 루트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제곱의 제곱 분의 SF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루트 가로 열고 S분의 R2 플러스 X2의 제곱 분의 E2가 되겠습니다. 설립의 영역입니다. 유도 발전기는 S가 0보다 작고, 유도 전동기는 S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유도 제동기는 S가 1보다 큽니다. 유도 기전력은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차 유도 기전력 E1은 4.44 곱하기 F 곱하기 파이 N1 곱하기 KW1이며 2차 유도 기전력 E2는 4.44 곱하기 F 곱하기 파이 곱하기 N2 곱하기 KW 볼트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건수비 알파는 E2분의 E1, 즉 N2 곱하기 KW2분의 N1 곱하기 KW1이 되겠습니다. 정전 시에는 F2는 F1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 1차 유도 기전력 E1은 4.44 곱하기 F 곱하기 파이 N1 곱하기 KW1이며 1차 유도 기전력 E2는 4.44 곱하기 F 곱하기 파이 곱하기 N2 곱하기 KW2 볼트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E2분의 E1, 그래서 S N2분의 N2 곱하기 KW2분의 N1 곱하기 KW1입니다. 운전 시는 E2S는 SE2와 같습니다. 등가 회로입니다. 1차 척 고정자 부분과 2차 척 회전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회로를 변환하면 2차 척을 변환시킨 등가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1차 척을 환산한 간이 등가 회로이며 R' 값이 R은 S분의 R2- R2이며 이것은 가로 열고 S분의 1-S 곱하기 R2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 속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R2와 속도에 따라 변하는 라지 R로 나눕니다. 정지 상태에 비하여 새로운 저항의 R이 생긴 경우이며 전동기이므로 기계적인 2차 출력을 발생시키는 등가 저항이 됩니다. 등가 회로에서 2차 전류 I2는 루트 가로 열고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의 2의 제곱 분의 E2가 됩니다. 2차 역률은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루트 S분의 R2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X의 2의 제곱 분의 S분의 R2가 됩니다. 입력 P2는 출력 플러스 2차 동선 플러스 기계손이며 P2 값은 E2 곱하기 I2 곱하기 코사인 시타 I2의 제곱 곱하기 S분의 R2 와트와 같습니다. 동선은 스몰 R2에서 발생해서 출력은 R에서 발생하므로 동선 PC2는 I2의 제곱 곱하기 R2 곱하기 S분의 1이며 이것은 S 곱하기 P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계적 출력입니다. P0는 P2-PC2이며 이것은 I2의 제곱 곱하기 R과 같습니다. 또한 P0는 P2-S 곱하기 P2와도 같고 가로 열고 1-S 가로 닫고 곱하기 P2입니다. 즉 손실은 2차 동선 더하기 기계손이며 2차 효율 에타2는 P2분의 P0이며 이것은 1-S와 같고 N의 S분의 N과 같습니다. 토크입니다.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0입니다. 즉 이것은 9.5 곱하기 NS분의 P2와 같습니다. T는 0.975N분의 P0이며 0.975NS분의 P2와 같습니다.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합니다. 토크 특성 곡선입니다. 안정 운전 조건과 불안정 운전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정 운전 조건은 DM분의 DTM이 DM분의 DTL보다 작고 불안정 운전 조건은 DM분의 DTM은 DM분의 DTL보다 큽니다. 동기 와트입니다. P2는 1.026 곱하기 NS 곱하기 T이며 이러한 2차 입력을 동기 와트라고 합니다. 토크를 2차 입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입력이 W이므로 이것을 동기 와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크 T는 V제곱에 비례합니다. 최대 토크 슬립 ST입니다. ST는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R2-입니다. X2의 분의 R2입니다. 다음은 최대 토크입니다. 최대 토크 T의 T는 K0 곱하기 2X의 2의 V1의 제곱, 이것은 K0 곱하기 2X2의 E2의 제곱과 같습니다.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슬립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 최대 토크 ST는 R2 값에 비례합니다. 다음은 비례 추이입니다. 비례 추이를 하는 재량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차 전류와 2차 전류, 그리고 1차 입력과 역률, 토크, 동기와트는 비례 추이를 하는 재량이며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는 것은 출력과 효율과 2차 동선입니다.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삼상유도 전동기에 삽입하여야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기동 시에는 S는 1이며 전부와 토크를 발생시킬 때에는 ST분의 R2는 S2분의 R2 플러스 라지 R이 되겠습니다. 이때 외부 저항 R은 스몰 R1 가로 열고 ST분의 S2 마이너스 1이 1과 같습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의 특성입니다. 가변저항 R은 S분의 1-S이며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설립 Sm은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R2입니다. 이것은 X2분의 R2와 같습니다. 최대 토크로 기동 시에 R은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R2이며 설립과 공급 전압과의 관계 S는 V2분의 V1과 같습니다. 헤일랜드 원선도가 있습니다. 전동기의 실부와 시험을 하지 않고 전동기의 특성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 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 측정, 두 번째는 무브화 시험, 세 번째는 구속 시험이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X분의 2에 비례합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법과 Y 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전전압 기동법입니다. 5kW 이하의 전동기에 사용을 하며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4배에서 6배 정도이며 기동 시간이 짧습니다. Y델타 기동법이 있습니다. Y델타 기동법은 5 내지 15kW 정도의 농형 유도 전동기 운전에 사용을 하며 Y 기동 시에 델타 기동 시에 비해서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이며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 전격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리액타 기동 방법입니다. 리액타 기동 방법의 회로를 그려놨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보상기법입니다. 기동 보상기법의 특징은 삼상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여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기동 방식입니다. 이것은 15kW 이상의 농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을 하며 탭은 50에서 65, 80% 단권 변압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콘도 포로법이 있습니다. 콘도 포로법은 기동 보상기법과 리액터 기동 방법을 혼합한 방식을 말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입니다. 기동법으로 기동 저항기법이 있으며 이것은 2차 저항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임피던스 기동법입니다. 회전자 회로에 고정 저항과 리액터를 병렬 접속한 것을 사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게르게스법이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으로는 극수 변환법과 주파수 변환법, 그 다음에 전원 전압 제어법이 있습니다. 극수 변환법은 고정자 건선의 접속 상태를 변경하여 극수를 변환한 방식이며 주파수 변환법은 P극수와 주파수 F와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선박의 전기 추진용이나 인견 공업 속도 제어에 사용을 합니다. 전원 전압 제어법으로는 타우는 V제곱과 비례하여 S1분의 S2는 가로 열고 V2분의 V1의 가로 닫고 제곱이 되겠습니다.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차 저항 제어법과 2차 여자법 그리고 종속 접속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저항 제어는 비례 추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차 척에 저항을 넣을 경우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고 기동 토크를 증가시킵니다. 외부 저항에 비례하여 설립을 증가시킵니다.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며 비례 추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가능한 것은 1차, 2차 전류이며 토크 역률 그리고 1차 입력이 있습니다. 비례 추이가 불가능한 것들은 출력과 동선과 2차 효율이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여자법입니다. 회전자의 설립 주파수의 전압과 운전 시 전동기 2차 척에 발생하는 기전력과 주파수가 똑같은 전압을 가해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며 공급 방식별 분류로는 크리머 방식과 그 다음에 세르비어스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속 접속법입니다. 이것은 기동과 차동과 병렬로 나누는데 기동에서 n 값은 P1 플러스 P2분의 120F이며 차동에서 n 값은 P1 마이너스 P2는 120F입니다. 병렬 경우에는 n은 P1 플러스 P2분의 2 곱하기 120F와 같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제동입니다. 정기적 제동과 기계적 제동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적 제동은 회생 제동과 발전 제동 그리고 역상 제동으로 나눠집니다. 회생 제동은 전원에 반송해서 제동 효율이 매우 우수하며 발전 제동은 전기자를 전원에 분리한 후에 이를 외부 저항에 접속하여 전동기의 제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 제동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역상 제동은 역회전시켜서 제동과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설립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에 하여 3선 중에 2선의 접속을 바꾸어 제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기계적 제동 방식이 있는데 회전 부분과 전기 부분 사이에 마찰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방법입니다.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는데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락 건선을 회전자의 1차 건선과 직각으로 감아서 누설 리액턴스로 인한 전압 강화 방지를 한 경우이며 단자 전압을 연속으로 가변할 수 있는 조정 범위는 V1 플러스 E1 이것은 V1 마이너스 E2 사이에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위상차가 없으며 회전자의 회전각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용량 P는 부하 용량 곱하기 고압측 전압분의 승합 전압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특징입니다. 입력 전압과 위상이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는 단락 코일이 필요하나 삼상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회전각에 따라서 조정이 되며 회전작에 의한 유도 작용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2차 전압의 위상 전압의 조정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 P 값은 루트 3 곱하기 E2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 KVA가 되겠습니다. 순간 전압 조정 범위는
루트 3 곱하기 가로 열고 E1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 부분은 고정자 건선이며 여기에 빨간 선은 회전자 건선이 되겠습니다. 이 접속도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온도 시험이 있습니다. 소형기와 대형기, 그 다음에 그 특징으로서 크롤링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기는 실부하법을 사용을 하며 대형기는 반환부하법을 사용을 합니다. 대형기의 반환부하법의 종류에는 카프법과 호킨스법 그리고 볼렌델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반환부하법입니다. 크롤링 현상이라는 것은 농용전동기에서 고정자와 회전자의 슬로수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농용유도 전동기의 고주파 전류 등이 흐르게 되어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속도에서 안정화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 크롤링 현상 방지 대책으로는 경사 슬롯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게르게스 현상이 있습니다. 게르게스 현상은 삼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회로에 한계가 단선된 경우에서 S는 50% 부근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그림과 같이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교본 자기력 선속에 대한 분해가 가능하고 속도 토크의 특성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입니다. 종류에는 분산 기동형과 반발 기동형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분산 기동형은 주 건선과 90도 위치에 보조 건선, 기동 건선을 두고 두 건선 위상 차이에서 기동 토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 건선은 주 건선보다 가는 코일을 사용하여 건선 저항이 매우 큽니다. 동기 속도의 약 60에서 80%가 되며 원심력 스위치에서 기동 건선이 분리가 됩니다. 반발 기동형입니다. 직류 전동기와 같이 정류자와 브러쉬를 이용하여 기동을 하며 기동 시에 반발 전동기로 기동을 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이동으로 기동 제동이 가능합니다. 콘덴서 기동형 특징입니다. 기동 전류에 비해서 기동 토크가 크지만 커패시티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조 건선의 직렬로 콘덴서 접속해서 분산을 하며 선풍기, 전기 냉장고, 세탁기 등에 사용을 하고 역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반발 유도형, 쉐이딩 코일형, 모노사이클릭 기동형 등이 있습니다.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반발 기동형이며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서로 나옵니다. 이상 기동 현상입니다. 이상 기동 현상에서 크롤링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소형 유도 전동기나 슬로스이나 건선의 잘못된 제작으로 전동기를 기동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고주파에 의한 낮은 속도에서 안정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가속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며 방지 대책으로는 경사 슬롯이 있습니다. 고주파의 회전작의 방향과 속도에서 회전작의 방향은 H는 3n 플러스 1이며 그 다음에 H는 3n일 경우에는 회전자계를 발생하지 않고 H가 3n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가 발생합니다.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는 고주파 차수분의 1이 되겠습니다. 특수 유도기입니다. 특수 유도기는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와 디퍼 슬롯 유도 농형 유도 전동기, 그리고 유도 발전기, 그리고 유도 주파수 변환기, 쉘신 장치, 지시용 싱크로, 리니어 모터 등이 있습니다. 교류 정류자기입니다. 이것은 직근 직류 전동기의 단상 교류를 흘리면 자기의 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동상으로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동일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키고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원리로 회전하는 전동기를 단상 정류자 전동기라고 합니다. 단상 직근 정류자 전동기 특징입니다. 직류용 전동기를 그대로 직류 교류를 사용하면 자개 철심에 큰 철손이 생기게 되어 열이 발생하므로 전기자뿐만 아니라 계자 부분에 성층 철심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자 및 계자 건선의 리액턴스 강화로 역률에 따라서 출력이 매우 저하가 되는 경우이며 그러므로 계자 건선의 건수를 작게 하여 인덕턴스를 작게 하게 됩니다. 출력 및 보상 건선으로는 전기자 건선수를 크게 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커져서 정류가 곤란해지고 전기자 리액턴스 강화가 커져서 역률이 따라 출력의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보상 건선을 설치합니다. 브러쉬의 위치를 적당히 하면 매우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어 부분입니다. 속도 제어는 단자 전압으로 속도 제어가 용이하며 특성으로는 공급 전원이 간단하고 토크와 회전 속도가 매우 큽니다. 용도로는 미싱과 전기 드릴, 청소기, 헤어 드라이기 등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이것은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전원 전압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류에 알맞게 회전자 전압을 선택할 수가 있고 중간 변압기의 건수비를 바꾸어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 특성이기 때문에 경구하에서는 속도가 매우 상승하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여 그 철심을 포화하도록 하면 그 속도 상승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변환기입니다. 회전 변류기가 있는데 회전 변류기 전압비는 ED분의 E1, 즉 이 값은 루트 2분의 1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회전 변류기의 전류비는 ID분의 IL입니다. 이것은 M 곱하기 코사인 시타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기동법입니다. 기동법은 교류측 기동법과 기동 전동기에 의한 기동법, 직류측 기동법이 있으며 전압조정법은 직류 리액턴스에 의한 방법과 유도 전압조정기에 의한 방법, 부하시 전압조정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동기 승합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난조의 원인이 있는데 버릇의 위치가 중성점보다 늦은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직류측 부하가 급변한 경우와 교류측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맥동하는 경우, 역률이 나쁜 경우, 전기자 회로 저항이 리액턴스에 비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 정류기입니다. 전압비는 E분의 ED인데 이것은 N분의 파이 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상현상 시에는 역호와 이상전압과 통호와 실호가 있고, 역호의 발생 원인으로는 내부 잔전가스 압력의 상승과 화성의 불충분, 그리고 양극의 순 방울의 부착, 그리고 양극 표면에 불순물이 부착한 경우, 양극 재료의 불량, 그리고 전류 전압의 과대, 전기 밀도의 과대, 양극 부분의 과열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정류기입니다.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특징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2단자 소자를 말하며 직렬 추가 부분과 병렬 추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직렬 추가 부분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입력 전압을 증가시키고, 병렬 추가 부분은 과전류로부터 보호하여 허용 전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이며 이것은 다이오드의 그림 기호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정류기에 있어서 사이리스트 SCR이 있습니다. SCR은 실리콘 정류 소자를 말하며 특징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트와 과전압에 의한 약함, 직렬 연결 사용을 하고 열 용량이 적어 고온에 매우 약하며 아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직류 교류 사용이 가능하고 게이트에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고, 그리고 SCR의 순방향 전압이 인가될 때에는 게이트 단자에 전류가 흐르면 SCR로 도통이 됩니다. 역전압이 걸릴 경우에는 SCR은 도통되지가 않습니다. SCR의 트논 조건입니다. 게이트에 내칭 전류 이상의 전류 인가한 경우에, 즉 이 말은 도통 후에 게이트 전류 차단 시에도 도통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후에 유지 전류를 인가했을 때는 내칭 전류와 그 다음에 유지 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칭 전류란 것은 SCR을 트논시키기 위하여 게이트에 흘려야 할 최소 전류이며 이것은 80mA 이상입니다. 유지 전류는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를 말합니다. SCR의 트논 조건입니다. 에너드의 극성을 부, 마이너스 극으로 하이하며 유지 전류보다 작은 전류를 가해야 합니다. SCR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은 역방향성과 역저지 소자가 있는데, 역방향성 소자는 DIAC, 그 다음에 TRIAC와 SSS가 있으며, 역저지 단방향성 소자에는 SCR과 LASCR과 GTO, 그리고 SCS가 있습니다. 단자수로 해서 2단자, 3단자, 4단자, 그리고 단방향과 양방향이냐를 나눌 수가 있는데, 2단자는 다이오드로서 단방향성으로서 다이오드, 그리고 SCR, GTO, LASCR, 그리고 SCR이 단방향성이며, 양방향성에는 SSS와 DIAC와 TRIAC가 있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의 회로입니다. 그리고 정류 전압 파형과 리플 전압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그리고 정류 효율 에타는 PAC분의 PDC 곱하기 100이며 이 값은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100 해서 40.6%입니다. 직류 전압과 평균 전압 ED는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2이며 0.452와 같습니다. 직류 전류와 평균값 ID는 R분의 ED이며 이것은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R분의 2가 되며, PIV, 첨도 역전압 PIV는 루트 2 곱하기 2와 같고, 즉 파이 곱하기 ED와 같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가 있어서 이 회로는 브릿지형 다이오드에 의한 전파 정류 회로이며, 그 다음에 위 회로는 반파 정류 회로 2조를 역으로 조합한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전압 실호치 ED 값은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2이며 이것은 0.90 곱하기 2와 같습니다. 전류 실호치 ID는 R분의 ED와 같고, 즉 파이분의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R분의 2와 같습니다. 제어범위는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역률각 이상에서만 제어가 가능하며, 첨도 역전압 PIV 값은 2 루트 2 곱하기 2, 이 값은 파이 곱하기 ED와 같습니다. 타상 정류에서 타상 반파 정류 ED는 파이 n분의 파이 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ED분의 델타 E는 곱하기 100% 같고, GTO는 특징은 단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 소자를 말하며 자기소 능력이 있습니다. 게이트에 정 플러스 방향의 게이트 전류를 흘리면 턴온, 그리고 게이트에 마이너스 게이트 전류를 흘리면 턴오프가 됩니다. 트라이액 TRIAC는 특징은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를 말하며 SCR을 기억병렬로 2개를 접속한 것과 같습니다. 게이트에 전류를 흘리면 높은 전압 쪽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전류가 흐르며, 역방향 전류가 흐르면 차단이 되고 다시 점호될 때에는 차단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정류 회로입니다. 정류 회로에는 맥동률과 맥류가 있는데, 맥동률이란 것은 직류 부분의 교류분을 말하며, 맥류는 직류의 교류 성분이 포함된 맥동 전류를 말합니다. 맥동 성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각종 평활 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단상 반파 맥동률이 121%일 때 정류 효율은 40.6%이며 이것은 출력 주파수로 F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단상 전파 맥동률이 48%일 때 정류 효율은 81.2%이며 출력 주파수는 2F와 같습니다. 삼상 반파는 맥동률이 17%일 때 정류 효율은 117%이며 출력 주파수는 3F로 나타납니다. 삼상 전파일 때 맥동률은 4%이며
정류 효율은 135%, 출력 주파수는 6F와 같습니다. 다이오드 회로입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 ED는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2이며 이 값은 0.45 곱하기 2와 같습니다. PIV는 첨도 역전압을 말하며 루트 2E는 파이 곱하기 ED와 같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ED는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2이며 이 값은 0.92와 같고 PIV 첨도 역전압은 2 루트 2 곱하기 2가 되어서 이것은 파이 곱하기 ED, 즉 다이오드 2개와 같고 2 루트 2부 E는 2분의 파이 곱하기 ED일 경우에는 다이오드 4개와 같습니다. 삼상 반파 정류 회로 ED는 2파이분의 3 루트 6 곱하기 2와 같고 이것은 1.172와 같으며 삼상 전파 정류 회로 ED는 파이분의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 즉 1.3 곱하기 2와 같습니다. 사이리스트 정류 회로에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와 단상 전파 정류 회로로 나눌 수 있는데 단상 전파 정류 회로 ED 값은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2A 가로 열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와 같고 부하 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에 혹은 인덕턴스가 무한대인 경우이며 ED는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2A 곱하기 코사인 알파와 같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 ED는 파이분의 루트 2 루트 2 곱하기 2A 곱하기 가로 열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와 같으며 이것은 부하 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에 혹은 인덕턴스가 무한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ED는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2A이며 2A 곱하기 코사인 알파입니다. 전력 변환기기입니다. 이것은 컨버터는 AC를 DC로, 인버터는 DC를 AC로, 그리고 초퍼는 DC를 DC로, 그리고 사이클로 컨버터는 AC를 AC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교류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이것은 단상 직근 정류자 전동기와 단상 반발 정류자 전동기로 나누는데 단상 직근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은 종류로서는 직권, 보상 직권, 유도 보상 직권이 있으며 직류와 교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입니다. 전기자 건선의 건수를 계자 건선께 많이 감고 또한 보상 건선을 설치를 합니다. 단상 반발 정류자 전동기는 종류로서는 톰슨 전동기와 대리 전동기, 아트킨슨 전동기가 있으며 제작이 용이하고 역률이 나쁩니다. 삼상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와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로 나누는데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은 브러시 이동으로 기동을 하며 용도로는 송풍기, 인쇄기, 공장기계와 같이 기동 토크가 크고 속도 제어 범위가 넓은 곳에 사용을 합니다.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이 있는데 전원 전압의 크기에 상관없이 정류자 전압을 조정을 하며 중간 변압기의 건수를 조정하여 전동기 특성을 조정합니다. 경부하 시의 직권 특성에 따른 속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삼상 분권 전동기 정류자 전동기는 히라케 전동기라고도 하고 브러시 간격을 조절하여 속도를 제어하며 특성이 가장 뛰어나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전동기입니다. 제어용 기기입니다. 제어용 기기에는 DC 서브 모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기동 토크가 커야 하며 토크 속도 곡선이 수하 특성을 가지고 회전자의 간섭 모멘트가 적어야 하며 전압이 0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DC 서브 모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정자 전류와 계자가 항상 직교하고 있으므로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가 크고 역기전력에 의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귀환함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토크 맥동이 작고 전류 대 토크, 전압 대 속도의 비가 일정하므로 안정된 제어가 용이하며 소공성이 좋고 시정수가 짧으며 기계적 응답이 좋습니다. 기계적 접점이 없고 신뢰성이 높으므로 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회전 증폭기와 자동 증폭기, AC 서버 전동기, 쉘신, 자동 변압기 등이 있습니다.